이 지지도에서 이재명은 이건 50% 나왔어요. 뭐 이건 생각보단 큰 차이가 안 났는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43%인데 국힘이 39%까지 쫓아왔단 말이에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국힘하고 막 민주당이 막 오차 범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론 갤럽은 좀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재명 지지율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 물론 정권 초기에는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자체 선거를 가는데도 이재명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이 낮는데 국힘 지지율보다도 따라잡혔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그 지자체 선거 준비하는 특히 수도권 서울시의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구청장, 인천시장 이쪽 판에서 다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소선거구제의 특성상이요.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은 한 5%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의석수가 8대 2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모든 아마 서울, 경기, 인천은 이제 국힘당이 만약에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5%가 높다.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 다 국힘당 가져가는 거고 이 구청장하고 구의원, 시의원 7, 80%를 국힘당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5%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건 이재명 쪽에서 정청래 목을 칠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리고 각종 그런 이 정청래 관련 지지율을 조사할 때가 있어요. 이 민주당 뭐 잘하고 있냐. 여기서 거의 부정평가가 정청래는 70% 가까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를 간판으로는 도저히 지자체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힘으로 목을 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지금 계속 트러블이 생겨버리면요. 정청래가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통령이 공천 찍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거를 박근혜 목을 치면서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공천을 대놓고 이 개입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방향이 됐죠.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처럼 모든 경선을 예비 선거로 그냥 투표로 해버린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막 전략 공천 찍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의 최고 이 권위자인 여당의 대통령은 개입을 못하고 정청래라든지 예전에 박근혜 때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한다? 이거는 대통령제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상당히 모순점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가 있는 한은 이재명이 밀고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공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한테 다 맡긴다? 선거도 질 거면서 선거도 지면서 당선된 사람들은 정청래 똘만이다. 지금 저 이재명 쪽에서 정청래에 대해서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굉장히 큰 불만이 드러나왔는데 왜 정청래가 호남을 기어다닙니까? 호남은 어차피 이기잖아. 어? 아무도 안 가도. 지금 부산이 지금 최고 접전이라고 이제 여당은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부산에서 뭐 제가 볼 때 뭐 크게 깨질 텐데 그러면 정청래는 어딜 가야 되느냐? 부산을 갔어야지. 부산을. 근데 정청래는 호남을 기어다녔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정치하겠다는 얘기야, 지정치. 정청래가 호남에 가서 지금 호남에 있는 똘마니들 지한테 줄 세워서 지 똘마니들을 공천해가지고 정청래가 세력을 잡겠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선거를 다 져도 설사 져도 어차피 지 똘마니들만 당선시키면은 그 조직력으로 경선에서 조국이나 김민석을 이겨서 지가 대통령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청래는 지자체 전체 승리보다는 얼마나 많은 지 똘마니를 꽂느냐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는 더 큰 참패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거를 참패했단 말이야. 어차피 정청래는 임기가 8월까지예요. 나는 정청래가 어차피 또 나온다고 보질 않아요. 선거 끝나고. 그럼 정청래는 지 똘마니들하고 조직 만들어서 지가 대권주에 올라가면 되는 거고 문제는 지자체를 참패했을 때 이재명 정권의 타격은 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타격은. 네. 그럼 총선도 패한다는 얘기잖아요. 총선 패한다는 얘기는 이재명 아웃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전에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막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지자체 선거 전에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노무현처럼 그냥 분당을 들어갈 수 있죠. 분당을 그냥.
분당을 들어가서 정청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청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호구인데 뒤에 문재인 김어준이가 있어서 그런 모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청래 제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보세요. 국힘, 한가위, 민심 절박, 정청래, 추미애 얼굴 보고 싫다고. 지금 웬만한 보수층 보면요.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이 정청래, 추미애 꼴 보고 싫다고 난리에 난리 지금 사실. 그리고 어쨌든 이 혐오도가 이재명보다 높아. 이 조사에서 정청래, 추미애가. 그러면서 이 정청래는 우상호가 왜 당이 이재명 뜻과 다르게 가냐 하자 정청래는 재빠르게 상기하자해서 이 개돼지들에게 최음제를 먹여버리는데 이게 정청래 딱 수준이잖아요. 정청래 수준이잖아.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 나는 노상원 수첩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노상원 수첩이 있었지. 왜 노상원 수첩을 잊어버리냐면은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 만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현직도 아니고 마치 그 보수 애들이 그냥 막 그 계엄해가지고 잡아놓자 엄청 많이 떠들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도. 그냥 그걸 자기 개인 수첩에 적은 거야. 이게 윤석열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정청래는 아직도 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몰아서 계속해서 지들 개돼지만 모으고 계속해서 갈등과 트러블을 조장해서 해먹는 딱 그런 가두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재명은 가두리 정치 안 하나? 이건 내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 정청래가 또 하나 떠들어댄 거는 노무현. 상기하자 검찰 조작, 상기하자 노무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다. 눈시울 붉힌 정청래. 이건 다 쇼죠, 쇼, 쇼. 정청래는 정동영계예요. 정동영이 노무현하고 얼마나 충돌했는데 노무현하고 아무 관계 없는 놈이야, 정청래는. 근데 이제 이재명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노무현한테 달려가서 노무현 상징성을 이용하려고 요런 집밖에 못해.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정청래 최대 문제는 뭐냐. 가두리 밖을 나올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어요. 요 가두리 안에서 노무현이 팔고 김어준 밑에 기고 이러면서 가두리 안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당내에서의 기반 만들고 실제 총선에 나오서라도 가두리 개돼지들을 끌어들이는 그 선거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집권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집권당은 이렇게 하면은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상호 보복카드 보여주는 건 올바른. 그러니까 우상호는 집권 여당의 정무수석다운 발언을 해. 발언은 다 맞는 말이야, 이상한 얘기는. 근데 이재명이 하는 게 정청래하고 달라? 나 같은 사람이 느껴져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좀 국민 전체를 아울러서 가고 싶어 하는데 정청래가 계속 가두리 해가지고 와 이재명 머리 아프겠다. 나는 이게 한 번도 느껴진 적이 없어. 아니 대표적으로 봅시다. 지금 이 제일 큰 문제된 게 뭡니까 정청래 관계? 조이대 끌어낸다고 설쳐가지고 조이대 청문회 추미애랑 해가지고 조이대 협박하고 이게 최대 문제였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대통령실이 동의한다 그랬잖아. 강주정 대변인이. 조이대 끌어내리는데 동의한다 그랬잖아. 만약에 지금 우상호 얘기하듯이 이재명은 이게 웬 말이냐 어떻게 국회가 대법원장을 끌어내냐 그런 판단하고 있었으면은 동의한다고 얘기했던 강유정 목을 쳐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강유정하고 손잡고 같이 가고 있지. 그러니까 우상호는 말만 계속 이렇게 하지 나는 이재명하고 지금 정청래가 달리 간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단 한 건이라도 한 건이라도. 그 이재명은 지금 뭐 야당을 지금 뭐 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 야당 때려잡는 수사가 누가 했습니까? 정청래가 해? 수사를 정청래가 합니까? 그래도 현재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지 여당 대표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럼 이진숙 체포 누가 했습니까? 정청래가 했어? 이진숙이 그때 와서 이재명입니까? 정청래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이재명이지. 영등포 경찰서장이 정청래 말을 들어요. 당연히 경찰청장하고 연결된 그리고 저 행자부 장관 이렇게 연결된 대통령 말을 듣지.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을 치는 게 바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보복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 짓을 대통령이 해놓고 왜 정무성만 다른 얘기하냐고 계속 정무성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사람 얘기한 게. 자, 이번에 김현지가 지금 우상호하고 박수현하고 김현지가 100% 출석한다 그러고 있어요. 국감에. 내기해볼까? 이번에 김현지 출석 안 하면 어떡할래? 이번에 만약에 김현지 출석 안 하잖아요? 우상호 사표 써야 돼요. 우상호는 이렇게 되면요. 튀어나올 때마다 국민에게 거짓 브리핑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은 맞아. 맞는 말은 맞는데 이재명은 글로 안 가고 있는데 우상호만 계속 맞는 말을 해. 그러면은 국민을 속이려고 나온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건 뭐냐 상황은 이재명이 정청래를 이용하고 토사구팽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음. 이재명도 조이대 죽이고 싶고 다 죽이고 싶어 해. 국힘당 없애고 싶고.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밀었다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우상호 내세워서 대통령은 잘하고 싶은데 정청래가 계속 싸움한다. 이렇게 이미지를 해서 개돼지들을 속인단 말이야, 이재명이가. 그렇게 해놓고 정청래라는 인간 이용해가지고 죽일 놈 죽인 다음에 내년 초에 정청래를 제거한다. 전형적인 토사구팽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평생 그런 짓을 해온 인간입니다. 평생 정치 그렇게 하는 인간이에요. 송영길도 이용하고 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다가 또 필요하니까 지금 손 내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정청래란 인간도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뭐 여기 전문 아니야? 정청래가 과연 그렇게 쉽게 이재명의 이 토사구팽에 당할까?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싸움이 벌어질 텐데 내가 그 한 가지 팁을 주면요. 이재명 쪽이 정청래뿐 아니라 조국까지 정리하고 싶으면요. 가장 쉬운 게 태블릿 터트리는 겁니다. 이 둘 죽이는 건요. 태블릿 터지면 이 둘 다 죽어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실제 정청래가 태블릿 조작 그 청문회를 막았고 조국은 뭐 아예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자고 그리고 이재명 쪽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김민석과 송영길은 실제 태블릿을 터트리려고 몇 번씩 시도했었고 뭐 송영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김민석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송영길 대표가 연락이 와서 1월 달에 청문회를 하도록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김민석하고 상의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이가 계엄 안 쳤으면요. 이재명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위험하니까 송영길 대표랑 김민석이 상의해서 그 당시는 지금 이 엎을 수 있는 건 태블릿 PC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니 청문회만 열어주면 바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들어가서 청문회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이 병정놀이 하다가 완전히 끝장을 내서 이재명한테 국가를 통째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 이 태블릿 무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1년 전보다 이제 더 완벽하게 지금 다 가다듬어졌죠. 갖다 들면 끝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휴일이 끝나는데 정성호 업무장관한테 제가 공문을 또 보냈는데 태블릿 관련 제가 소송을 세 개 들어갔습니다. 법무장관한테. 이거 절대 중앙지검에 검사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처리하고 재판 답변하기 전에 감찰부터 들어가라. 한동훈, 김영철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감찰부터 들어가고 답변 안 하고 우리한테. 그래서 그럴 공문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추석 때 너무 많은 점수를 잃어가지고 뭔가 반전도 필요하고 지자체 앞두고 정청래뿐 아니에요. 조국까지 정리해야 돼. 그러면은 태블릿을 법무부를 통해서 저는 칠 거라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정청래하고 조국 심지어 김어준이 문재인까지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천하가 되느냐? 아니죠. 그러면 보수 천하가 되죠. 자, 오늘 조사에서요, 천지일보. 뭐,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죠. 이진숙만 보면 됩니다. 6.9%. 장동혁이 20% 넘었었거든요. 이 같은 조사에서. 이 17% 떨어졌죠. 장동혁 떨어진 지지율 어디로 갔냐? 이진숙한테 갔죠. 이거 첫 등판입니다. 첫 등판이. 이진숙은 지금까지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대권 얘기한 적도 없죠. 그냥 체포 한 번 당해서 구속된 것도 아니야. 수갑 한 번 들었어. 이걸로 6.9%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범보수 지지층은 윤 이재명하고 누가 제일 들이받고 잘 싸우느냐 그것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이거 쭉쭉 올라갈 거야. 쭉쭉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거 한동훈이 아마 쭉쭉 내려갈 거고. 한동훈은 태블릿 터지면 뭐 완전 사망각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야 이준석한테 줄 서자?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장동혁이 튀어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장동혁이가 한동훈 졸개한 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졸개 그만둔 지가. 장동혁, 이준석 상대적으로 다른 놈들보다 좀 이재명하고 잘 싸운다는 그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올라간 거야. 그럼 1순위가 뭐야? 이재명하고 들이받고 싸우면 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무나 다. 근데 두 번째 뭐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보수는 탄핵을 두 번 당했어. 탄핵 두 번 당할 때마다 태블릿 조작, 메모 조작 두 건이 틀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들어퍼 버리는 사람이 나오면은 끝나는 거죠. 뭐 저는 연휴 때 최대집 대표 만났는데 최 대표가 그거 다 할 거예요. 태블릿 조작 마무리하고 박선원 조작 다 터뜨리고 이재명 저건 뭐 최 대표 입장에서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뭐 다른 보수들은 이재명 무서워하잖아. 저하고 최 대표는 이재명 되게 우습게 봐요. 불쌍하게 보고 어차피 골로 갈 거야. 제대로 잘못 걸리면 좀 간단하고 아마 구속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이거 판 엎어버립니다. 이거 판 엎어버리고 요거 조국 정청래 사라질 거고 나는 김민석 택도 없고 아마 승부가 되려면 아마 소영길 정도 나와야지 좀 승부가 될 거예요. 뭐 저는 어쨌든 보수는 최대집 대표로 개편을 생각하고 진보는 소영길 대표로 개편을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정권이 저는 무너진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수가 아주 아주 유리하게 집권을 하겠죠. 엄밀히 말하면은 뭐 얘들 가지고도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수준으로 집권했다가는 탄핵을 당한 원흉인 태블릿 조작과 메모 조작을 들어엎지 않고 집권하면 또 탄핵당한다. 또 빌빌 도망다니다가 또 탄핵당한다.